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집권 10년을 맞아서 북한의 상황을 분야별로 살펴보는데 오늘은 북한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북한의 경제 상황은 어떤가요?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0년 북한 경제 성장률 추정 결과를 일단 살펴보면 북한의 실질 국내 총생산 GDP는 2019년보다 4.5%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고난의 행군 시기였던 1997년 마이너스 6.5%보다는 적은 수치이기는 하지만 마이너스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점 주목해 볼 부분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모든 산업이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농림업은 마이너스 7.6%, 경공업이 마이너스 7.5%, 서비스업이 마이너스 4% 등 전반적으로 산업 분야 모든 영역에서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남한과의 격차도 굉장히 큰 상황이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1인당 국민 총소득이 137만 9천 원, 한국의 고작 3.7%밖에 되지 않을 정도여서 북한의 경제 상황 굉장히 안 좋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북한의 경제 상황이 안 좋은 이유는 뭔가요? 일단 통상적으로 이제 북한이 삼중고를 겪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북한이 겪고 있는 고통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때문이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북한이 잇따라서 핵실험 그리고 미사일을 발사를 하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 결의를 하면서 북한에 대한 제재를 굉장히 촘촘히 해놓은 상황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북한이 매년 겪고 있는 자연재해입니다. 태풍이 오거나 아니면 홍수로 인해서 북한이 굉장히 여러 가지 피해를 받고 있고 특히나 곡창지대인 황해도 지역이나 이런 쪽에 피해가 집중이 되면서 북한의 식량 사정이 그렇게 썩 좋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겪는 세 번째 고통, 코로나19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코로나19는 전 세계적인 상황이겠는데 북한은 유독 코로나19에 대처해서 국경을 완전히 봉쇄를 하고 외부와의 교류를 완전히 차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으로부터 그 어떤 물자도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 주민들이 겪는 고통은 가히 상상도 하기 어려운 수준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경제난 극복을 위해 추진한 일은 무엇인가요? 일단 김 위원장이 집권 직후에 보면 굉장히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특히나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 이후에 특히 민생이라든가 아니면 인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언급을 내놓기도 했었고 그러면서 주민들의 생활을 조금 더 향상시키겠다라는 입장을 많이 피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일 국방위원장 체제에서는 좀 지지부진하기는 했었지만 경제개혁 조치라고 할 수 있는 7.1 경제관리 개선 조치에 굉장히 박차를 가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시장이라는 부분들을 굉장히 활성화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그러면서 김정은 위원장 시절에는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북한 사회 전역에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독립채산제라는 것들을 많이 하면서 각 공장 기업소들의 자율성을 많이 주고 그렇게 해서 물질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북한 기업들이 움직여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치들을 잇따라 취하는 모습도 보여줬었습니다. 북한의 대외 환경은 더 안 좋아진 거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북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외 관계가 좋지 않으면 경제적으로 성장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자본이 굉장히 부족하고 뿐만 아니라 기술도 굉장히 열악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부족한 자본과 기술을 외부로부터 들여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국제사회로부터 제재를 받고 있다 보니까
자본이나 기술이 들어오기 굉장히 어려운 구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북한의 경제를 획기적으로 나아지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할 수 있겠고, 결국 이러한 상황을 만들게 된 배경에는 김정은 위원장 들어서 잇따르고 있는 핵실험이라든가 아니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 등을 통해서 국제사회가 여기에 대북 제재라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고, 결국 북한 경제가 나아질 수 있는 돌파구를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국면,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북한도 대외 관계 개선을 위해 돌파구를 마련해 보려고 했던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2018년, 그러니까 남북 정상회담도 있었고, 북미 정상회담도 있었고, 2018년 4월에 북한에서 노동당 전원회의가 개최가 돼서 핵 개발도 하고 경제도 살리겠다라고 하는 병진 노선을 취구해 왔었다라고 한다면, 2018년부터는 북한이 이 경제 건설 총력 집중 노선을 선택을 합니다. 그러니까 핵보다는 일단 경제에 올인하겠다라는 입장을 피력을 했던 것이고요. 그렇게 하면서 남쪽과 잇따라서 정상회담을 가졌고, 미국과도 싱가포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결국 외부와 뭔가 대화를 하고, 그리고 그 대화를 통해서 외적 환경을 개선하고 그것을 통해서 경제를 개선해 보겠다라고 하는 김정은 체제의 의지가 반영된 조치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결국 노딜로 끝나면서 물거품이 된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결국은 김정은 위원장이 야심차게 경제 건설을 위해서 남북 관계도 풀고 북미 관계도 개선해 보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을 추진을 했었는데, 2019년에 있었던 하노이에서의 북미 정상회담, 김정은 위원장이 중공을 열차로 횡단을 하면서 베트남까지 이동을 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을 했지만 아무런 성과가 없이 종료가 되고 말았습니다. 특히나 북한은 당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재에 대한 일부 완화 조치라도 기대를 걸었었지만,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그 같은 조치를 응하지 않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김정은 위원장은 북한 주민들에게 조금은 다른 나라, 그리고 조금은 행복한 삶, 이런 것들을 약속을 했었지만 지키지 못하는 상황, 그러한 상황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북한 경제가 과거로 회귀하는 모양새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북한은 제재 완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외부와의 교류를 보다 확대하고, 이러한 외부와의 교류 확대를 통해서 외부의 자본, 기술을 받아들여서 뭔가 북한의 경제를 달라지게 만들어 보겠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은데, 하노이 노딜이 되고 결국 이러한 기대가 충족되지 못하면서 북한은 다시 문을 꽁꽁 걸어 걸고 자력갱생이라고 하는 기존의 노선을 다시 걷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과거에는 시장 경제라든가 이런 부분들, 개혁 조치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에 힘을 줬었지만, 하노이 노딜 이후에는 북한이 내부적으로 통제를 강화하고 특히나 중앙 집권식 경제를 조금씩 부활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북한의 경제가 과거 사회주의식 경제로 후퇴하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올 정도로 일단 북한 경제 상황이 썩 좋지 않은 모습으로 가고 있고, 이러한 것들이 과거처럼 완전한 계획 중심, 또 국가 중심의 경제로 돌아갈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일단 북한 경제가 조금은 유연성을 상실하고 조금 경직된 모습으로 당분간 이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라고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북한 경제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북한 경제가 좀 좋아지려고 하면 결국은 대북 제재라는 것이 좀 풀려야 될 텐데, 지금으로 봐서는 미국과의 관계 개선이 획기적으로 진전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이 당분간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만 최근 들어서 중국이 미국과 경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미국이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중국,
중국 그리고 러시아 모두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국가들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북중러 삼각협력이 강화되고 이것을 통해서 북한이 외부로부터의 자본 그리고 외부로부터의 기술을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통로로 활용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북중러 삼각협력을 통해서 북한 경제의 활로를 모색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이 부분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